안녕하십니까. 전하덕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결합이 배위 결합이에요. 자, 배위 결합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비공유와 공유라는 말이 나와요. 비공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유를 하지 않는, 그리고 공유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면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걸 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유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를 주면 내가 또 하나를 받는 거예요. 비공유라는 것은 내가 전자를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주고받지를 못해요. 반면에 공유를 할 수 있는 전자는 한 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따라서 배이결합이라는 것은 비공유 전자쌍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는 원자가 이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해서 이루어지는 공유결합을 뜻해요.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이결합을 하는 것이 암모늄 이온 NH4+예요. 자, 여러분들 기초편에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면 기초편을 다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초편에서 강의를 했을 때 원자의 전자 껍질, 그리고 전자 껍질과 원자과 전자, 그리고 전자 배치, 그리고 가수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이결합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배이결합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암모늄 이온이 NH4+예요. 그러면 NH4+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NH4+라는 것은 자, NH3라는 암모니아가 수소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NH4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면 여러분들 먼저 질소 N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N이라는 질소는 몇 번이냐 하면 7번이에요. 그러면 전자 껍질을 보면 K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 나머지 L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하면 5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N이라는 질소를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해보면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이 2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1개, 2개, 3개를 뭐라고 그랬냐면 공유 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공유 전자라는 것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NH3가 되니까 여기서 하나, 둘, 3개는 H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H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H가 가지고 있는 걸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배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N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있는 전자를 한 개를 버려요. 한 개를 버리고 H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H 플러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H 플러스를 받게 되면 자, N 주위에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H가 가지고 있는 하나, 둘, 셋, 4개. 다시 말해서 H 4개와 결합을 하는 거죠. 대신에 여기 있는 전자를 한 개를 버렸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나타내는 이 형태를 우리가 배이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이결합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지금 보시다시피 암모늄 이온이에요. 암모늄 이온인데 배이결합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공유 전자쌍 한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암모늄 이온이 배이결합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 배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 배치를 해서 결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유 전자, 그리고 비공유 전자. 이제 비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 쌍이 두 개가 형성이 됐겠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암모늄 이온에 해당하는 베이결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베이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NH3가 H 플러스하고 결합을 해서 NH4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NH3는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하면, 자, N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N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L 껍질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N 같은 경우에서는 L 껍질에 5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비공유 전자쌍. 그러면 저기 공유할 수 있는 전자에 뭐가 공유를 하죠? H가 주고받고, H가 주고받고, H가 주고받고. 그래서 NH3가 됐어요. 자,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있죠? 이 비공유 전자쌍에 있는 전자를 한 개를 임의적으로 버려요. 버린 다음에 뭐와 결합을 하느냐 하면 H 플러스와 결합을 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한 개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죠? 한 개를 버린 다음에 H와, 그러면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4개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개를 버렸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3개가 있었는데, 비공유 전자쌍에 있는 전자 한 개를 버렸어요. 임의적으로, 강제로.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4개가 됐죠. 그래서 H가 4개가 붙고 표기를 했을 때는 플러스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플러스라고 표기를 하는 것은 NH3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한 개를 내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을 베이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베이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가져야 되죠? 비공유 전자쌍 한 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한 개를 가지는 것들이 베이결합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암모늄 이온이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다음 중에서 분자 안에 베이결합이 존재하는 화합물은 어느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뭐죠? 암모늄 이온으로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벤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벤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C가 6개고 H가 6개, 그리고 에틸알코올이라는 것은 C2H5OH, 염소 이온은 Cl-, 암모늄 이온은 NH4+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는 물질은 뭐죠? 암모니아. 그래서 암모니아가 강제로 한 개 전자를 버리고 H와 결합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한 개 대신에 수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4개가 존재해서 결합을 한 것을 베이결합.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결합입니다. 자, 공유결합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각 원자가 같은 수의 맨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의 쌍을 이루어서 서로 공유해서 결합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결합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원자 2개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1번 수소가 가지는 거죠. 수소의 원자는 H지만은 H2. 자, 그리고 질소, 산소부터 할까요? 순서대로 가게 되면 질소가 7번입니다. 그래서 질소의 분자가 N2. 그리고 8번이 산소예요. 그래서 O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H는 1번이에요. 1번이니까 전자 껍질에 보면 K 껍질에, 지금 K 껍질에 한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H가 이렇게 전자 배치가 한 개가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그래서 H2니까 H 원자가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이 검은색과 빨간색이 전자가 두 개씩 채워서 안정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질소를 보겠습니다. 자,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7번이에요. 7번, 그죠? 자, 그럼 K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 L 껍질에 5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N을 전자 배치를 해볼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자, 그리고 플러스 질소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럼 여기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을 질소는 1개를 가지게 돼요. 그죠?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을 제외한 나머지 질소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자, 비공유 전자쌍을 빼고 나머지 공유할 수 있는 전자를 한쪽으로 모읍니다. 자, 비공유 전자쌍, 공유할 수 있는 전자쌍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8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8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1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1개, 2개, 3개가 있죠. 그래서 3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개는 산소예요. 산소. 자, 산소는 O2죠. 8번이고 O2입니다. 그러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6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산소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여기에서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2개, 공유 전자가 2개가 있어요. 자, 플러스, 자,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도 공유 전자쌍 2개, 공유 전자 2개,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놓고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2개가 있죠. 자, 빨간 것도 마찬가지. 자,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공유 전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전자 8개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검은색으로 표기된 거, 빨간색으로 표기된 거 8개가 되는 거죠. 그럼 결합은 2개가 되니까 이중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단일결합, 1중결합, 그리고 산소는 2중결합, 질소는 3중결합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분자가 결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특징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하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공유 전자들끼리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전자가 1개면 단일 결합, 공유 전자가 2개면 이중 결합, 공유 전자가 3개면 3중 결합을 나타내는 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공유되지 않고 원자가 남아있는 전자쌍을 비결합 전자쌍 또는 고립 전자쌍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결합 전자쌍 또는 고립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또는 고립 전자쌍, 비결합 전자쌍이라는 것은 다른 전자와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다른 전자와 공유를 하지 않느냐면 2개가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공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그 다음에 고립 전자쌍, 비결합 전자쌍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1개를 가지고 있는 전자. 그래서 공유 전자들끼리만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수소 분자나 염소 분자의 경우에 분자 내의 두 원자는 1개의 결합 전자쌍을 가지는 단일 결합을 가진다 돼 있어요. 그래서 수소 분자라는 것은 H2, 염소 분자라는 것은
Cl2를 뜻해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 전에 했던 걸 또 연습 삼아 한 번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H라는 수소가 1번이에요. 그러면 K 껍질에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H 한 개 플러스 H 한 개. 그러면 H가 한 개를 주고 H가 한 개를 줬어요. 그럼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두 개씩 단일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염소라는 것은 우리가 염소라는 것은 몇 번을 가지느냐면 염소는 17번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자, 염소는 17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K 껍질에 2개, 자, 그리고 L 껍질에 8개, 그리고 M 껍질에 몇 개가 되나요? 7개.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CL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비공유 전자쌍이 3개, 공유 전자가 1개 있어요. 자, 플러스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표시하기 쉽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요거는 뭐냐 하면 비공유, 요거는 공유, 그리고 Cl, 공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8개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일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수가 1가짜리는 단일 결합을 해요. 2가짜리는 이중 결합을 하고 3가짜리는 삼중 결합을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분자 내에서 두 원자가 2개 또는 3개의 전자쌍을 공유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중 공유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개를 나타내게 되면 2가짜리는 2개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이중 결합. 그리고 3가짜리는 3개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중 결합. 그래서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을 다중 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4중이나 5중, 6중 계속 있느냐? 아닙니다. 결합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전기 엄성도가 비슷한 비금속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는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 엄성도라는 게 뭐냐면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전기 엄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합물을 나타냈을 때 족이나 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소 주기율표가 있을 때 가로 방향을 우리가 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로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기에서, 그러니까 같은 가로 방향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 엄성도가 증가해요.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 엄성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주기에서 나타내는 성질과 족에서 나타나는 성질은 거의 대부분이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기초편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전기 엄성도입니다. 자, 전기 엄성도라는 것은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전기 엄성도라고 하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 엄성도가 커지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감소한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6번에 보시게 되면 CO2와 H2는 모두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탄소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왜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CO2에서 자, 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몇 번이냐면 6번이에요. 그러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가죠? 4개가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탄소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산소를 보겠습니다. 산소는 8번이에요. 8번이니까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6개가 들어가요. 따라서 산소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반면에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러면 탄소는 공유할 수 있는 전자, 공유 전자가 4개, 산소는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2개. 그러니까 탄소를 기준을 해서 여러분들 탄소를 기준을 해서 이렇게 2개씩 붙여요. 이게 전자쌍이 아니에요. 공유할 수 있는 전자입니다. 여기에 산소가 지금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2개씩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8개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비공유 전자쌍 2개에 공유 전자 2개. 이렇게 해서 8개. 반면에 탄소도 이렇게 해서 8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CO2라는 물질은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H2O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H2O를 나타냈을 때, 자, H2O에서, 자, H는 여러분들 1번이에요. 그럼 K 껍질에 1개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O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이 8번이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지금 2개,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산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자, 산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자, 비공유 전자쌍, 그 다음 공유할 수 있는 전자, 여기에 H가 붙는 거죠. 주고 받고, H가 주고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H가 2개씩 쌍을 이뤄요. 그 다음에 산소는 이렇게 결합을 해서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고 받는 것을 공유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 전자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공유 전자를 서로 가져서 8개의 전자를 채우는 과정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CO2와 H2O는 모두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원자 분자인데 삼원자 분자라는 것은 3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 그래서 H2O라는 것은 H가 2개, 산소가 1개, 삼원자. 그리고 CO2라는 것은 탄소가 1개, O가 2개. 그래서 삼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삼원자 분자예요. 그리고 CO2는 비극성. 자, CO2는 비극성. 그리고 H2O는 극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극성이라는 것과 비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극성을 다른 말로 무극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극성, 비극성이라고 하는데 비극성이라는 물질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극성이라는 물질은 물에 녹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구조상으로 보면 비극성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대칭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극성 물질은 비대칭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CO2와 H2O가 있잖아요. 그럼 CO2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합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칭인 구조예요. 이런 대칭인 구조를 우리가 비극성 구조, 다시 말해서 물에 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H2O도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가지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F와 O와 N, F라는 불소, O라는 산소, N이라는 질소는 우리가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엄성도. 그래서 전기엄성도가 엄청 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O라는 물질이 H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강해지게 되면 대칭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찌그러진 구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비대칭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2O는 비대칭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극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자, 그 이유는 결합 구조가 H2O는 9번형, CO2는 직선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직선형이라는 게 대칭형, 그리고 9번형이라는 게 비대칭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H2O에서 산소와 수소의 결합각이
104.5도 정도가 돼요. 이 자체가. 그래서 104.5도 정도로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서 6번에 대한 설명은 공유결합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공유결합을 하되 극성과 비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극성 구조라는 것은 물에 잘 녹는, 비극성 또는 무극성 구조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구조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합으로 보게 되면 이제 구조로 보게 되면 대칭 구조는 무극성, 그리고 비대칭 구조는 극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판단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다. 끓는 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체가 되는 거죠. 끓는 점. 그리고 8번에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극성 물질인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비극성 물질에는 잘 녹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따라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공유결합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각의 원자 자체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있느냐, 아니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느냐. 그럼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전자, 다시 말해서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들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공유 결합을 여러분들이 나타냈을 때는 전자 껍질의 마지막 껍질에 몇 개가 차 있느냐, 그리고 그 마지막 껍질에 해당하는 전자 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유 결합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예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제 12번에 보면 공유결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갑은 두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결합이다. 그리고 답은 공유되지 않고 원자에 남아있는 전자쌍을 비결합 전자쌍 또는 고립 전자쌍, 다시 말해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그러죠. 두 개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수소 분자나 염소 분자. 자, 수소 분자는 H+, 염소 분자는 Cl- 거든요. 그래서 일가 물질은 단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네 두 원자는 두 개의 결합 전자쌍을 가지는 이중 결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중 결합이 아니라 단일 결합을 하는 거죠. 반면에 산소같이 이가를 가지는 것들은 이중 결합을 해요. 그 다음에 질소처럼 삼가를 가지는 것들은 삼중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나 염소, H2나 Cl2는 일가 물질이기 때문에 단일 결합. 그리고 산소 E-, 이가를 가지기 때문에 이중결합. N, 3-, N은 3가를 가지기 때문에 삼중결합. 그래서 결합을 어차피 같은 원소끼리 나타내기 때문에 H2O2, N2 같은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수가 우리가 이제 결합수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일가 물질은 단일결합, 이가 물질은 이중결합, 삼가 물질은 삼중결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보기 힘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때는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은 가수를 가지고 결합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답은 분자 내에서 두 원자가 두 개 또는 세 개의 전자쌍을 공유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중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중이나 삼중 결합을 다중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답안에 대한 설명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공부하기가 쉬워지는 거고, 그 다음 이해를 적게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해가 적게 되면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암기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이라고 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결합을 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이온 결합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플러스 1가와 마이너스 1가끼리 결합을 하는 거죠. K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리고 이가는 이가끼리 CA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NaCl, KCl, Ca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플러스 가수와 마이너스 가수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가 1가, 2가 2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는 거. 그래서 플러스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적이적 인력, 힘입니다. 정적이적 인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뜻해요.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의 특징에 보시면 이온 결합은 극성 용매인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조상으로 보면 비대칭 구조고 물에 녹는 것을 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전자를 잃는 원자는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는 원자는 음이온이 됩니다. 따라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이온 결정은 고체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 원자로부터 전자를 얻기 쉬운 비금속 원자로 하나 이상의 전자가 이동했을 때 형성된다. 그래서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 원자가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를 얻기 쉬운 비금속 원자가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으로 결합된 상태를 뜻하죠. 그리고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큰 경우에 주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크다는 것은 자, 원소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원소 주기율표가 있어요. 자, 같은 주기에서 그럼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여기서 Na 플러스고 Cl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NaCl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큰 경우에 주로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1가와 마이너스 1가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겠죠. 처음과 끝이니까. 그래서 이런 물질들끼리 플러스 1가와 마이너스 1가, 플러스 2가와 마이너스 2가끼리 결합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온 결합의 특징에 보시게 되면 자,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가본 이온 결합은 극성 용매인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NaCl이 이온 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NaCl에서 여기서 Na가 플러스 1가, Cl이 마이너스 1가거든요. 그러면 NaCl은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은 물에 잘 녹아요? 잘 녹지 않아요? 잘 녹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이 NaCl이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물질. 그러면 물에 녹느냐, 물에 녹지 않느냐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에 상당히 잘 녹기 때문에 가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나번 전자를 잃는 원자는 양이온,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얻는 원자는 음이온,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온 결합은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 원자로부터 전자를 얻기 쉬운 비금속 원자로 하나 이상의 원자로 하나 이상의 원자가 이동했을 때 형성이 되는 게 이온 결합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답으로 나와 있겠지만은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이온끼리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에 녹느냐 녹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게 답을 찾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니까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물질은 NaCl이라는 소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수소결합이에요. 자, 수소결합이라는 것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입니다. 자, 분자와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HF와 HF의 결합, H2와 H2의 결합. 자, 그리고 NH3와 NH3의 결합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분자와 분자 같은 물질이니까 HF, H2O 그리고 NH3가 분자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수소 결합을 하려고 하면 FON이 전기 음성도가 아주 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FON이라는 원자가 수소와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F와 O와 N이 수소와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끼리 결합하게 되면 수소 결합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F가 H와 결합됐죠? O와 H, N이 H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물질끼리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핵심은 수소 결합은 FON이라는 원자가 수소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HF, H2O, NH3가 수소 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은 수소 결합을 하지 않는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HF와 H2O, NH3예요. 자, 그러면 결합되는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H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비공유 전자가 한 개예요.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서도 비공유 전자가 한 개예요.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한 개예요. 이렇게. 수소도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한 개, 불소도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한 개. 얘들 두 개가 결합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자, H2O도 마찬가지입니다. H2O 같은 경우에서는 자, 우리가 아까 다 해봤으니까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 자, 그리고 NH3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HF, H2O, NH3.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 배치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결합을 해서 공유 결합을 하는 것들인데 같은 분자들끼리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수소 결합. 그래서 수소 결합에서는 어떤 원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FON이 수소하고 결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F와 O와 N이라는 원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에서 수소 결합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값은 원자와 원자의 결합이다. HF와 HF, H2O와 H2O, NH3와 NH3니까 원자가 아니고 뭐예요? 분자죠. 그래서 원자가 아니고 분자와 분자의 결합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 음성도가 큰 FO에 여기서 F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N. 왜 그러냐면 얘들은 같은 주기에 있거든요. 같은 주기에 있는 물질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고 했어요. 자, 전기 음성도가 큰 FON의 수소 화합물에서 나타난다. 다음에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은 수소 결합을 하지 않는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그리고 대표적인 수소 결합 물질로서는 HF, H2O, NH3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금속 결합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속 결합이라고 하면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서의 결합입니다.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유전자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영역에서 움직임이 아주 자유로운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영역에서 움직임이 자유로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열과 전기의 도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체라는 것은 뭐냐면 열이나 전기를 잘 전달하는 물체를 우리가 도체라고 해요. 열이나
전기를 잘 전달하는 물체를 도체. 자, 그 다음 연성과 전성이 큽니다. 연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늘어나는 성질. 전성이라는 것은 얇게 펴지는 성질이겠죠. 그래서 연성은 늘어나는 성질, 그 다음에 전성은 얇게 펴지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연성과 전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금속 원자끼리 결합이고, 금속 결합의 특성은 자유전자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전자.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게 되고 모든 파장의 빛을 반사함으로 고유한 금속 광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문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금속 결합의 물질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갑은 금속 원자끼리의 결합이다. 나번은 금속 결합의 특성은 이온 전자 때문에 일어난다. 납은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를 통한다. 라번은 모든 파장의 빛을 반사함으로 고유한 금속 광택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전자는 어떤 전자죠? 이온 전자가 아니고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합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무작정 암기할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해 줬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원자에 해당하는 원자 번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자 번호들은 각각의 전자 껍질 몇 번째에 위치하고 몇 번째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 그 몇 개의 전자가 있으면 우리가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두세 번 정도 강의를 계속 듣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해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도 할 수 있고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